AI가 문명사적인 시대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믿고 있고 아마존의 CEO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엔비디아의 CEO도 믿고 있고 중국도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믿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쇼 쳐놓고 자꾸만 안 좋다 그러고 있다는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은 말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이고 무서워 파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미국의 빅테크 기술 기업들 실적 발표, 한 방의 정리,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통상 우리가 그 M7이라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기업, 그거 7가지,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테슬라, 메타,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구부님들께서 AI의 또 이제 대표 주식 중에 팔란티어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엔비디아는 애널리스트 전망치 오늘 말씀드리고 팔란티어까지 포함된 실적을 팔란티어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7개 기업들이죠. 요 기업들 실적하고 최근의 주가 동향들 개별 기업들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짧게 설명드리는 개별 기업들로는 이제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기업에 할애하는 시간은 적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시간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했는데요. 팔란티어가 어제 그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11월 4일 날 했는데 실적을 요약해 드리면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3% 증가했고요. 조정 순이익 0.21달러. 시장 컨센서스가 0.17이었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조정 주당 순이익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팔란티어의 영업이익률이 85% 정도 나와요. 그런데 회사 대주주하고 직원들 RCU 주식 성과급 주는 거 그거를 이제 한 0.35 한 35% 정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는 돈 무지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관리비용 제하기 전에 50%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빼고 나서 한 30 몇 프로 영업이익률 나오니까 그럼 뭐지 이 회사가 지금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정 순이익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이클 보리가 팔았어요 뭐 이러면서 공매 때렸다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215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90달러 밑으로 지금 살짝 하회해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180이었고 봄에는 이게 90달러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조정이 뭐 큰 우려가 아니죠, 그죠? 이제 새로 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조정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업 고객 매출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1% 늘었어요. 121%면요. 거의 배가 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좀 더 늘었고 특히 정부 고객 매출보다 상업 고객 매출이 늘어나는 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 확장성에 매우 중요하죠. 정부 그래봐야 뭐 최근에 폴란드 정부, 영국 정부, 미국 국방부 뭐 이렇게 우방국들 위주 몇 개밖에 고객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무기가 많이 이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상업 부분의 증가도 이 회사 펀더멘탈에 매우 중요하죠. 이제 AI 팩토리 시장으로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그 플랫폼하고 등에 업고 엔비디아하고 협업해서 지금 나간다는 그런 뉴스도 최근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비싸죠, 그죠? 얘는 뭐 주가가 30% 할 때도 밸류에이션이 비쌌고 50불 할 때도 비쌌고 밸류에이션이 계속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일정 부분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조정받을 거냐? 그거는 시장에 물어봐야 돼요. 답이 없죠, 그죠? PER을 몇 배를 적용하는 게 적정가인가는 그거는 저도 모르고 그분들도 모르고 그건 오직 시장만이 알고 있어서 그건 시장에다가 야 미스터 마켓 너 이거 진짜 적정가가 얼마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쁜 뉴스들이 겹쳐 있는 거죠. 나쁜 뉴스라는 건 이 회사 펀더멘탈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비싸다고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매출도 52% 증가했다 그러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이번에 또 상향했어요. 이 회사는 매 분기마다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컨퍼런스 콜을 했고요. 컨퍼런스 콜만 한 게 아니라 CNBC의 그 알렉스 카포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옛날부터 10불 할 때도 비싸다 그러고 20불 할 때도 비싸다 그러고 그때마다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달라들었고 미국 주식들 중에요. 대형급 주식들. 이 회사가 대형주들 중에는 이 회사가 3% 정도 발행 주식의 3%가 공매도니까 제법 공매도를 많이 한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는 엔비디아도 한 시가총액 전체 1% 정도 공매도 돼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알렉스 카포는 공매도하고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치르고 있는데 뭘로 하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 CNBC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매 분기마다 실적을 좋게 낸다. 그리고 공매도들 실적 때문에 계속 손해를 봤다. 그 대신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누리는 만큼의 이익을 우리 회사 주식으로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맞죠? 그죠? 맞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커머셜 세그먼트, 상업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인데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AI 플랫폼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정부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 비중이 너무 높은 거는 구조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민간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상업 부분이 121%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해외 고객 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부보다 상업 부분이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이거는 좋은 점이고요. 고객사 수가 확대되고 있어요. 영국, 폴란드는 최근에 계약을 했고 영국은 전에 계약을 했죠. 이번에는 사우디, 에콰도르 등도 진출한다고. 아마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다 하고 있는데 뺀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조정 영업 마진이 51%까지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업 마진 할 때 그 기업의 성과급 이런 거는 조금 사실은 좀 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만약에 빼고 그걸 안 줬다 치고 그렇게 보면 85%까지 올라가요. 우리 엔비디아가 75% 매출 영업이익률 나오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매출 총이익률은 거의 85%라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돈 제일 짭짤하게 버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 가이던스 더 증가했고요. 다음 분기 사큐 매출을 13.27달러에서 13억 31달러로. 주가 흐름은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통과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볼이 어쩌고저쩌고 AI 버블론이 이러면서 내려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성장주로 손색이 없고 AI 시장 3대 축, 이제 AI가 커진다 그러면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능력 요즘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AI 인프라 여기에서 이 회사가 드디어 상업 부분에서 엔비디아랑 손잡고 어떤 플랫폼 기업화하고 있다. AI 팩토리 일반 현대차 이런 데서 지금 엔비디아 플랫폼 진입해서 공장 자동화에 더 역량을 투입한다 그러고 어젯밤에는 독일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AI는 앞으로도 성장한다고 계속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말씀드렸고요.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밸류에이션 논쟁 이 회사 밸류에이션 논쟁은 AI 버블 논쟁만큼이나 지나간 시즌에 계속 있다 왔던 그런 이슈입니다. PER은 신문에는 380배 350배 그런데 그건 과거의 PER이고요. 과거 1년치를 보면 그런데 앞으로 1년치를 보고 나면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PER 200배 미만으로 거래된다. 테슬라보다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의 전망은 앞으로도 매우 좋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단기 주가는 미스터 마켓에 물어봐야 된다.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빅테크는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 회사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3% 늘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아마존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올랐는데 뭐 때문에 올랐느냐 하면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올랐어요. 아마존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의 점유율을 뺏긴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한번 보여준 거고 그래서 주가는 팔란티어는 실적 발표 후에 내렸는데 얘는 좀 올랐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아마존은 덩치가 크죠.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면 팔란티어보다는 훨씬 많이 안 오르는 셈이고요. 나스닥보다도 적게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어쨌든 클라우드 부분 매출 증가된 것 때문에 주가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가이던스도 뭐 소소하게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 전체 이익의 숫자는 급증하는 모습을 안 보였는데, 시장이 그동안 우려했던 클라우드의 점유비를 뺏긴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이번 클라우드 성적이 좋으면서, 또 최근 들은 오픈 AI하고도 클라우드 계약을 했죠. 300억 달러 계약을 했고, 이 회사는 또 엔트로픽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는 올라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많이 내리지 않을 거고, 그 대신에 미국 빅테크 중에 변동성은 크지 않는 기업이죠. 약간 애플스러운 면도 조금은 있어요. 주가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지금 한 260불, 250불 뭐 그 언저리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주가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발표 직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고, 클라우드 성장 재가속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은 조정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뭐 크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 걱정은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거 걱정하는 게, 베타 높은 기업들 걱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 빅테크들 특징이 전부 다 AI 투자 확대하는 거예요. 애플만 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아까 아마존이 전년 대비해서 13% 늘었던가요? 아마존이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얘도 13% 비슷하게 늘었는데, 얘는 실적 발표 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당일날 시간에도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빅테크들 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만든 돈 중에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그리고 PER이 조금 높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 좀 조정받아서 500불 초반인데요. 이거는 베타가 그렇게 높지 않는 기업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거 없고, 이건 그냥 현금 같은 주식이다. 1년에 한 10% 먹기, 20% 먹기에는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순이익도 컨센트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잘 나왔어요. 클라우드 부분은 얘가 원래는 20%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또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글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둘 다 클라우드가 지금요, 방이 없어서 못 판대요. 예약된 고객이 줄을 서 있대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픈 AI하고 새로 계약을 새로 했죠. 최근에 하면서 2030년 AGI 될 때까지 AGI가 된지 안 된지 여부는 전문가 집단에 맡기기로 했고, 그 대신에 독점적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이 회사가 2,500억 달러 어치인가요? 그거를 오픈 AI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러는 거죠. 야, 영업활동에 나오는 돈 그걸 갖고 자사주 사고 이래야 되는데 애플처럼 그러지 않고 그걸 데이터 센터에 돈을 다 집어넣겠네? 이러면서 이제 일시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 500불 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많이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시장이 이제 확 돌아설 때는 조금은 또 더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벳이고요. 요즘 알파벳이 제일 잘 나가요. 지금 빅테크 중에 주가 제일 오르고 있는 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고, 최근 2달간 성과가 알파벳이 제일 성과가 뛰어나요. 첫 번째 올랐을 때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얘가 검색 사업부 분리 매각해야 된다는 공정거래 담당하는 검사의 소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방법원에서 이거 이제 분리 매각 안 해도 돼 이래가지고 그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한 번 올랐고 230불까지 200불 밑에 있다가 막 갑자기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280불대로 또 올라가 있어요. 그 전까지도 조금 올랐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한 5%, 7% 지금 올라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쪽에 잘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제미나이 구독자 수가 6억 5천만 명이 됐어요. 월간 마우 기준으로. 오픈 AI가 8억 명이잖아요. 그죠? 오픈 AI가 8억 명인데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치로 펀딩을 하고 있고 주식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제미나이가 6억 5천만 명이니까, 그러면 비례해서 봤을 때 기업 가치를 그래도 3,500만 달러?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다가 제미나이 구독자 수는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그 영향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구글은요 반도체 사업도 해요. TPU로 설계를 해요. 물론 최종적으로 조립하고 그걸 파운드리 만드는 건 TSMC가 하지만 TPU 사업의 기업 가치가 반도체 부분 브로드컴이 하는 것처럼 특정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맞춤형 GPU, AI 반도체 요 기업 가치가 한 1조 달러는 봐줘야 된다 라는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미나이하고 TPU하고를 합하면 1.35조 달러. 근데 제미나이는 앞으로도 지금 성장할 전망이 크고, 그리고 또 구글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글로벌 넘버원이고 잘 방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16% 나왔고, 매출이. 그러면 16% 나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13, 아마존 13보다는 훨씬 성장이 가파르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반도체와 제미나이 가치가 함께 부각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 이 회사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추세가 이어지겠죠, 한동안. 그래서 빅테크들 중에 구글이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반도체 회사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는 그분들 보십시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사업부는 클라우드는 20%대 성장하는데 구글 클라우드는 34% 성장했어요.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줄을 서고 있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모든 회사들이 자본 지출 가이던스는 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CEO 순다르 피차이는 AI 풀스택 접근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클라우드 및 AI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AI 인프라 수요가 강세라고. 그리고 지금 줄을 서 있다고. 유튜브도 검색 광고가 잘 되고 있다고.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의 투자 규모는 영업활동 현금 전체에서 48%.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최근에 채권도 찍었어요. 250억 불. 나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왜 안 오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진짜 자본주의 지출로 가는데요. 그래서 얘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메타가 요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실적은 이렇습니다. 매출이 26%. 괜찮아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비용 지출이 32% 늘었다는 거예요. 저커버가 나 AI 이번에 짙어지게 되면 나는 영원히 못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덩치가 시총이 1.6조 달러니까 작죠, 그죠? 테슬라 시총 정도인데 불구하고 이 회사가 내가 이번에 진짜 어떻게든 따라가야 된다. 알파벳 따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마존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뱁새가 항새 따라가면 뭐 어쩌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메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한다. 규모에 비해서 적정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일회성 이익 때문에 법인세, 이연법인세 상각하면서 순이익이 조금, 그건 미국 세법이 개정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반영하고 요거 일회성 요걸 제외한 EPS는 7.25달러니까 건설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나? 저커버가 나 앞으로 투자 계속 할래.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야, 이 회사 덩치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너무 많다. 저커버거가 네가 좋은 꿈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나까지 네하고 운명을 같이 하긴 싫어라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은 인상적인데 너무 비용을 많이 쓴다. 그리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어요. 근데 애플 10% 증가는요, 다른 빅테크 회사들 한 15% 증가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왜냐하면 얘는 투자를 안 해. AI에 남들 다 투자하는데 얘는 투자 진짜 별로 안 한다 그래요. 이번에도 145억 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정말 짠돌이에요. 그 대신 그 돈 갖고 뭘 하느냐? 자사주 사고 배당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외로 애플이 고전할 줄 알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이거였죠. AI 되는데 너네 AI 투자 안 하니까 애플 스마트폰 판매가 줄 거야 이랬는데 줄기는 조금 주는데 많이 안 줄고 애플에 고정 고객들이 있어서 이익은 성장했다는 거죠. 해서 이익이 10% 증가했어요. 주당 이익도 전년 대비 12% 늘었어요. 그러니 주가가 얘는 투자에 대한 우려도 없고 진짜 미국의 밸류업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빅테크이면서 밸류업 하는데 해마다 12%씩 성장한다, 10% 성장한다.
야, 좋다 이러면서 지금 PER 37배로 베팅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200불대 후반까지 270불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익도 이렇게 늘었다 그러고요. 특히 이번에는 앱스토어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하드웨어 자체보다 서비스 매출이 늘었으니까요. 13% 늘었다 그러고요. 아이폰 매출도 13% 늘고요. 맥도 15% 늘고, 시장에서는 AI 안 하면 이 회사 제품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 하드웨어 쪽에는 AI를 접목한, 엣지 AI를 접목한 신제품이 나온 게 없죠. 지금 없어요. 다들 지금 현재 AI 잘한다는 거는 전부 소프트웨어 쪽, 플랫폼 쪽이지, 애플하고 경쟁하는 핸드폰의 최신 AI 기능, 이런 것들이 된 게 아직은 차별화된 애플을 능가할 회사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면 이제 AI에 대한 시리가 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난 여전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AI를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다 그럽니다. 뭐 관세 영향이 있다 그러고 뭐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때 애플이 공장이 중국에 있어서 애플이 중국에서 관세 많이 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그 지나가는 뉴스 이벤트들은 잘못됐다는 게 나온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밸류업보다 성장을 더 좋아해서. 이 회사가 AI를 투자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밸류업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요.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12% 증가했고, 순이익은 주당 희석 기준으로 뭐 별로 성장을 못했습니다. 차량 인도 대수는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고, 증가한 게 다행입니다. 그죠? 그동안 일론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막 안 팔린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분기 기준이에요. 분기 기준으로. 에너지 저장 ESS는 전년 대비해서 81% 분기별로 늘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들도 미국의 ESS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요. 현금 투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영업 마진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뭐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으로 비싸죠, 그죠? 팔란티어급이에요, 테슬라도. 근데 워낙 이 회사는 이제 하드웨어 하는 회사이고 꿈이 있죠, 그죠? 로봇 자율주행, 그 꿈으로 주가가 지금 지탱되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테슬라의 CEO가 시장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샀죠. 그것도 이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줬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스톡옵션 부여하는 안이 주총에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 주총에 통과되고 나면 스톡옵션이 머스크에게 저절로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주가를 2035년까지 시총을 8조 달러, 8.5조 달러까지 올려야 돼요. 지금 시총이 1.5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6배 주가가 올라야 된다. 들어야 생각하죠. 그럼 머스크가 알아서 5배 올려주겠지. 이런 논리가 이 회사의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고, 펀드멘탈은 밸류에이션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의견들도 꿈을 보는 사람들은 높게 올리고, 그게 아니라 밸류를 보는 사람은 뭐 제펄이나 HSBC 이런 데는 목표 주가가 100불 아래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주가의 변동 원인은 그거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19일 날 나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그분들께서 이번에 매출이 550억 달러 정도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저번에 CNBC GTS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표한 게 5분기 동안에 5천억 달러 매출을 올릴 거라고 그랬으니까 점점해서 매출의 가이던스는 올라가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 엔비디아 GPU 칩을 구매하는 돈들이 뭐 벤더 쇼링이다, 빚내서 하는 거다. 당연히 빚내서 하죠. 기업들이 투자할 때 그분들도 뭐 가게 오픈할 때 돈 벌 것 같으면 은행빚도 좀 끌어와서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요, PER이 10배라는 얘기는 10년치 이익을 오늘 주가에 다 반영해서 내가 거기 투자한다는 얘기고, PER이 100배라는 건 100년 동안 벌 돈을 다 지금 거기다가 지금 원래 현재 가치로 투자한다는 거니까 주식 자체가 버블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하여튼 끝없이 버블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중이고, 그 대신에요, 돈은 잘 벌 겁니다. 현대차가 차 판 돈, KT가 통신료 받은 돈, 네이버가 무슨 검색어로 번 돈, 알리바바가 번 돈,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 팔아 본 돈, 클라우드 팔아 본 돈, 오픈 AI가 여러분 구독료로 번 돈, 그 모든 돈들이 몰려가는 종착지가 어디냐?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그 몰려가는 돈 중에는 빚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빌려준 돈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흠집을 내고 있는 거고, 돈은 지금 잘 벌걸요? 지금 PER이 그분들 과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을 놓고 보면 지금 20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EPS가 11불이라 그러는 레포트도 있으니까. 물론 그거는 공격적인 분들이고요. 엔비디아가 GTC 행사에서 젠슨왕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 5분기 동안에 5천억 달러의 매출이 예정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대로 하면 어쩌면 11달러가 넘을 수도 있고, 그럼 11달러면 PER 20배가 220불이잖아요. 그 지금 20배가 안 되죠. 200불 밑으로 있으니까. 미국 시장 평균보다가 낮게 고려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입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죠. AI가 문명사적인 시대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믿고 있고, 아마존의 CEO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엔비디아의 CEO도 믿고 있고, 중국도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믿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쇼 쳐놓고 자꾸만 안 좋다 그러고 있다는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은 말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이고 무서워 파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M8이죠. M7은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 실적 나온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어휴, 또박또박 10%씩은 다 성장했네.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10%씩은 다 늘었네. 그런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좀 투자 앞으로 많이 할 기업들은 주가가 좀 떨어졌고, 투자가 그래도 합리적인 기업들은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올랐고, 또 밸류에이션이 뭐 200배 가고 300배 간 이런 기업들은 좋은 실적 나왔는데도 버블론에 휩싸여서 조금 얻어맞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